네네, 계속 직진하실 거예요. 아예 내리막길까지 다 내려가실 거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 받고 있는 안전도 기준을 우리나라로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FTA가 체결이 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경우는 좌측이 추월 차선이라 좌측이 다 그렇게 일반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네. 브레이크는 제가 알기로 네. 회동장치? 회생제동. 네, 회생제동장치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뭐예요? 한번 제가 체험을 시켜봐 드릴게요. 네, 네. 몸으로 직접 느끼시는 게 맞으시니까 엑셀 쭉 밟으셨다가 네. 아예 확 대보실까요? 이렇게 뭔가 감속하는 예, 듯한 예.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뭔가 엔진 브레이크, 예, 네네, 예, 엔진 그렇죠. 브레이크 거는 듯한 느낌. 이게 그 아까 전 고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제동 에너지라던가 네. 혹은 뭐 관성이나 탄력 에너지를 다시 에너지로 수급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저희는 주행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요. 네. 이 차량이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네. 저희가 가장 구매하기 전에 가장 큰 걱정이 네. 과연 주행거리는 실제로 얼마 정도 달릴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궁금해요. 사실 네네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 엔진을 쓰는 그 자동차를 이제 쓰는 사람들은 네. 각 이제 주유소들을 찾기가 쉽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보급이 좀 적다 보니까 네. 그 충전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전기 충전소의 위치를 이제 파악한 상황에서 이제 네. 수도권에서는 편리한데 네. 지방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네. 뭐 전라도로 간다거나 뭐 네. 경상도로 간다거나 그런 네. 소도시로 갔을 때 네. 충전이 만약에 이제 배터리가 다 되면 네. 저희가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슈퍼차저는 보통 이제 수도권에 많이 집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네. 일반 그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 충전 장소에서 대략 네. 몇 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아. 이게 완충이 되는지 그게 좀 네. 궁금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회생제동 기능 풀어드릴게요. 네네네. 뭔가 좀 더 불편하시죠? 네네. 네. 네, 풀었습니다. 네, 풀었어요. 예. 쭉 주행하셔서 메인도로 병합하시면 1차선까지 붙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제가 충전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도와드리자면, 네네네. 사실 이 충전은 내연기관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시면은 아예 차량을 타시기가 많이 어려우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기차는 완전히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전기차라는 거는 자동차 충전이랑은 완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랑 좀 느낌이 많이 비슷한데, 네. 내연기관은 기름이 한두 칸 남으면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가시잖아요. 네. 1차선까지 쭉쭉 붙어주시면 되세요. 엑셀 한 번만 떼주실까요, 고객님? 네. 표준 모드인데 거의 스포츠 모드처럼 차가 튀어나가죠. 2차 스포츠 모드 없어요. 아 근데 표준 모드가 그럼 스포츠 모드 이런 개념이 없고 예, 그냥 지금 표준 방금 전에 그 기존의 모드는 컴포트 네, 모드인가요? 컴포트에서 이제 표준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스포츠 모드는 피백 D에만 있어요. 네. 그러면 컴포트 모드에서는 네. 예를 들어 서스펜션이라든가 핸들링 같은 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고객 셋업 가격이 그러니까 값이 있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스펜션은 챔버를 잠궈놨기 때문에 감쇄력 조절이 불가능하고요. 네. 핸들 무게는 고객님이 표준 모드에서도 무겁게 쓰실 수 있고 컴포트 모드에서도 무겁게 쓰실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고객님이 3단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속도 감응형이 아니라 고객님이 선택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아 거예요. 스티어링 모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로 놓으면 당연히 무거워지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회생제동 같은 경우 브레이크가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 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다시 회생하는 그런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도로에서는 표준으로 달리면 고객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세요. 표준을 놔서 울컥울컥거리는 게 멀미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컴포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좀 빨리빨리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표준에다가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무조건 표준만 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컴포트보다 표준이 좀 배터리의 그 소모량이 많죠. 소모량이 많겠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걱정인 게 저는 뭐냐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배터리는 겨울에 네. 그 뭐라 그러죠? 빨리 달잖아요. 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네네네네. 그건 어떤가요? 일반 차량들 할 때는 그런 걱정 없이 타다가 이제 배터리를 운영하는 이런 차량들 전기차를 타다 보면 네. 완충을 해도 방전되는 시간이 뭐 빨라지거나 아니면 이 주행거리가 짧아지잖아요. 네. 그런 거가 좀 저는 걱정이고.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면 네. 충전부터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그 개념을 좀 많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그 어떠한 분들도 차징 스테이션에 충전하러 가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냥 이거는 개념 자체를 달리 봐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볼일 보러 가는 김에 충전이 그냥 되는 개념이에요. 고객님이 다른 볼일을 보고 있어도 얘는 충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마트로 인해서 목적으로 마트를 그렇죠. 방문했을 때 그냥 그렇죠. 정차해서 주차를 해놨을 때 충전하는 개념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시는 게 메인 목적이지 마트에 충전 때문에 장을 보러 가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볼일을 보러 가시는 김에 충전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표현했네요. 네, 정확히 표현을 하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도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 차량은 100D 기준, 롱레인지 모델 기준 468km를 주행하고 저희는 뻥제와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네. 약간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기차라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잖아요. 네네. 아직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네. 스마트폰이랑 개념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제 고객님 배터리가 이제 50% 정도 남아있을 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와 이거 50%나 남아있네 나 이거 5%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네. 얘가 배터리가 60%건 70%건 80%건 스테이션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꼽으실 거기 때문에 네. 고객님이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항상 꼽아주신다고 보면 되시고 차징 스테이션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전국에는 6,200여 군데 정도의 차징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스타벅스 매장이 1,108개가 있어요. 거의 6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고객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이유가 같이 기인합니다. 고객님이 시간을 쏟으실 수 있는 근린 시설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고요. 네. 저희 차징 스테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 차저로 나와서 가장 가까운 차저부터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전국에 있는 공용 충전기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EV 인프라라고 하는 앱 하나만 다운받아 주시면 국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고요.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차징 타입과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걸로 검색하셔서 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면 편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씀하시면. 네. 제가 이제 목적의 의식이 없이 찾지 네. 않아서 오르던 거를 네. 제가 이 차를 구매함으로써 인해서 네.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를 막상 찾고 보면 네. 생각보다 많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올해 10,000대 돌파할 거예요. 올해 10,000대 생각보다 돌파. 엄청 많이. 10,000대 돌파하면 주유소보다 많아져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동안 내연기관의 엔진만 쓰다 보니까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고객님 여기 오른쪽에서 지금 팔당지사라고 되어 네, 있는데 팔당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잠깐 들어가 주시면 네, 네. 뭐 물론 여기가 턱이 높기는 하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네, 코스 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네. 여기서 우측으로 기와집 순두교 방면으로 우측으로 가실 거예요. 언덕도 올라가실 거니까요. 올라가면서 한번 경사 올라가는 것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키로수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고객님. 아까 질문 또 주셨던 내용을 네, 네, 보면 네. 근데 키로수가 무슨 말도 안 될 정도로 막 100km가 줄어들었다 이런 거는 진짜 뭐 말도 안 되고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고객님. 제가 이게 네. 지금 처음 접하는 차량인데 네.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 차가 좋은 건지 벌써 익숙해져 버렸어요, 차가. 진짜요? 네, 이게 느낌이 네. 저는 전기차라고 해서 이질감이 되게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솔직히 네네네.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조용한 거는 당연하고 네네네. 근데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하드하시다고 했는데 네네네네. 네,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이 지금 전방 시야도 좋은 편인데 약간 A필러가 이쪽 부분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어서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이제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저는 벌써 이 차가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엑셀도 지금 아까 제가 네. 살짝 밟아봤는데 그냥 밟아본 정도만 해도 이 차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겠다라고 100%는 알지 못했죠. 근데 네네네네. 지금 핸들링이라든가 그래서 돌아가시면 예, 핸들링이라든가 네. 뭐 이런 롤링 같은 부분도 그렇게 왼쪽으로 빼. 네. 왼쪽이요? 괜찮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한 네네, 바퀴 그냥 돌까요? 그렇게 돌으셔도 돼요. 네,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진동도 없고 네. 부드럽네요. 생각 의외로. 고객님이 워낙에 고성능 차량을 계속 타시면서 어떤 하드한 서스펜션 감 자체를 익히셔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도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드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네.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컴포트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하드한 차량들은요, 네. 그 딱딱하다, 물렁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뭐죠? 네. 이게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스펜션의 운동량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유 폭이라고 정도 하죠. 값이요? 네. 폭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게 댐핑 스트로크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게? 맞아요. 그게 짧으면 네. 이게 차가 많이 튀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크기가 적다 보니까 네네네. 많은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운전석에서 제가 받아들일 때는 네. 좀 충격량이라든가 이런 게 바닥 노면에 대한 충격들을 직결적으로 제가 다 받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스트로커가 좀 긴데요. 제가 할 때는 아, 예, 쇼군, 네, 쇼군 충분히 쇼군 길어요. 충분히 길어서 네, 맞아요. 하드하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정확하세요.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네. M3나 뭐 M5 심지어 뭐 아우디 RS 버전, S 버전, 네. AMG 더 여러 차량들을 많이 섭렵해서 타봤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드하다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거를 네. 이제 스포츠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주시면은 아, 예,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그거 서스가 이제 많이 머리가- 힘들고요. 저도 여기가 첫 직장은 아닙니다. 저도 아, 저도 미니 일로 코리, 가면- 네, 미니에서도 일했었고 네. BM 코리아에서도 일했었고 BM은 전차종 싹 다 타봤고 네. 벤츠도 전차종 다 타봤어요. 네. 벤츠도 일했었고 제네시스에서도 잠깐 일했었고. 근데 BMW 네. 타실 때 네. 이제 스포츠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고성능 차 탈 때 스포츠카. 스포츠카를 타보셨죠? 근데 하드 하신가요? 스포츠카를 탔을 때 지금 예, 예. 아니요 스포츠 이제 아, 네. 카를 말고요. 그냥 BMW에 대한 M이랑 기본적인 비교했을 네, 때. M이랑 비교했을 때 M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퓨어 M들은 네. 이제 M 퍼포서스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나믹 댐핑 컨트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걔네는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쏘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차가 네. 서스 조절이 계속 가능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하드할 때는 그 차량이 훨씬 하드하죠 사실. 근데 이제 걔는 사실 소프트하게도 세팅이 되니까 네, 네. 네, 요즘 M3, M4가 너무 편해져서 저도 292를 잠깐 소유했던 네, 적이 네, 있기 네. 때문에 292도 탔었고 1M도 탔었고 1M은 제가 올린지로 튜닝을 해서 탔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뭐 이것저것 타보고 서킷도 계속 돌고 와인딩도 많이 뛰고 막 계속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차는 공차 중량이 워낙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와인딩이나 서킷을 뛸 정도의 차량은 결코 이게 아니에요. 공차 중량이 얼마나 나가요? 지금 약 2.8톤 정도가 돼요. 아 2.8톤. 네, 엄청 무거워요. 근데 무겁게 네. 안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게 워낙에 토크발이 잘 받아가지고 아. 차량 자체는 뭐 초반에 툭툭 밀거나 힘 써주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와인딩을 뛴다거나 막 하중 이동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네. 네, 차가 좀 횡지를 다양한 방면으로 받으면 좀 힘들어요. 근데 이 굉장히 많이 차는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전기차의 재원을 읽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모터가 와트수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정확하게는 이제 그렇지만은 출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430마력대 정도. 아,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표현 마력으로 네, 했을 때 마력으로 430. 표현을 하면 430마력. 토크라는 건 개념이 없나요? 이런 토크도 있어요. 얘는 아, 아예 있어요? 대놓고 토크가 나와요. 아 그래요? 어느 네. 정도 되는 거예요? 토크가 50토크대 중반이에요. 와 그러면 거의 고성능이네요. 그죠? 그 만약에 비교로 하자면 고성능 차량들하고 거의 출력이 저 안 M3, 먹는- M3, 네. M4랑 비슷하죠. 네.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가속을 좀 하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그 네네네네. 직선 도로에서 밟아보고 싶은데 이 차가 제가 이게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나가서 제가 잠깐만 밟아도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라가네요 속도가. 그렇죠. 여기서 네. 잠깐만 딱 당기셔도 툭 하고 밀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차는 진짜 만약에 시승을 하게 된다면은 외곽 쪽으로 많이 빠져서 진짜 차 없는 곳으로 가서 예, 네. 주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일명 고성능 차량들을 많이 타셨던 분도 좀 배기음도 중요하고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건 자기의 취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벤타도르 타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이거 탄 다음에 반응 속도 빨라 재밌다 그랬어요. 차가 정말 재밌는 네. 차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출고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가격을 저번에 1억 1,700부터 시작해서 지금 백인 롱레인지 모델은 1억 3,400만 원 선으로 정도. 예,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네, 이 차량은 이제 옵션 넣고 한 1억 5천 선 정도. 1억 5천. 네. 어떤 것들이 옵션이에요? 이제 외관 컬러랑 컬러. 실내 네, 들어가 있는 실내.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파일럿 기능, 그 다음에 시트 옵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거 디스플레이 MCU라고 하죠. MCU가 네. 디스플레이가 네네. 걱정인 게 네. 왜 랜드로버 보면 레인지로버가 요즘에
약간의 그 오류,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지금 엄청 얘는 문제가 이제 되잖아요. 고장이 나게 되면은 저희도 이게 저희가 LTE가 터지거든요. 네. 저희는 서비스 센터랑 원격으로 해드리고요. 방문하지 않으시고. 아 1대 원격으로 네네네. 이거를 원격으로 세팅을 해드리고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재부팅 시키실 수가 있고 이 전력이랑 구동 전력은 완전히 분할되어 있어요. 네. 완전히 다른 구동 전력이. 네. 네. 그래서 뭐 자동차가 갑자기 뭐 쓴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워런티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8년에 16만 킬로까지 저희가 워런티를 해드리니까 곧 4년에 8만으로 줄어들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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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 왜 줄어드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8년에 16만. 아, 특혜를 주는 건가요? 네. 저희 왜요? 우리나라가 이뻐서인가요? 회사에서? 아니요. 우리나라가 컴플레인이 가장 심한 국가니까. 아, 전 세계에서. 컴플레인이 그렇게 네. 심합니까? 아, 네. 한국인으로서 조금 창피한 수가 일 수도 있겠네요. 전 아니, 세계에서 차량 네. 출고받을 때 네. 딜리버리 제품이라던가 그러니까 네. 출고받을 때 출고용품을 받기를 원한다거나 워런티 기간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그러니까 부끄러운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컴플레인이 심한 국가가 테슬라가 판단하기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만 워런티가 제일 길다가 이제 전 세계가 페어 서비스 정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다 똑같이 통합이 돼요. 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심지어는 원래 작년 하반기 3쿼터 때 네. 3, 4분기 때 그걸 없애려다가 저희가 계속 연장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줄어들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BM에 있을 때도 그랬고 벤츠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이 컴플레인과 서비스 요구가 가장 많은 국가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권리를 그냥 주장을 하니까 네. 테슬라 쪽에서는 검토를 해서 없어요. 글로벌리하게 선택이 되는 건데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뭐 딱히 그렇게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쵸.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네. 안 준다고 컴플레인을 거시는 그러니까 거니까. 과한 요구는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들한테 소비자한테 해가 네. 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제차 시장이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아, 대한민국은 그래요? 외제차 시장 망했어요, 그냥. 아, 그 망했다라고 네. 표현을 해야 돼요. 네, 그냥 완전히 시장이 다 썩었어요. 근데 차는 너무 잘 팔리잖아요. 뭐 벤츠도 그렇고. 그렇죠. 막. 근데 저는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시장이 썩었어요. 아, 시장이 그래서 좀- 영업사원분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아,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할인이 너무 당연해지셨기 때문에 테슬라는 할인 아예 없어요, 그냥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근데 영업사원분들이 말씀하실 때 할인을 엄청나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네. 생각을 네. 이제 문화가 돼버린 네, 거죠. 문화가 된 거죠. 우측을 한 칸만 예. 보여주셔야 되세요. 네. 아, 참고로 그렇군요. BMW에서 1시리즈는 BMW가 손해보고 팔아요. 코리아가 돈을 받고 팔아요.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러니까 한 대를 팔 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닙니다. 이게 도로 주행할 때 옆에 이렇게 차량들 그림이 나오네요. 네, 이거는 맞아요. 뭐예요? 실제 도로 차량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 차량 인식하고. 아, 예. 그래서 트럭이면 트럭 이렇게 그림이 그래서 나오는 5가지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트럭, SUV, 세단, 그 다음에 네. 뭐 오토바이, 사람 5가지로 인식을 하게 그래서- 되고 360도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근데 주행하는데 옆에서 네. 자꾸 이렇게 자동차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하고 이게 센서가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직진해야 좌측으로. 아, 좌측이요?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아, 자율주행. 네. 근데 보시면 엑셀도 여기가 이제 안 밟아도 엔트리니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완전 정차를 해버려요. 모든 기능은 다 해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빨강 색깔로 안 될 때는 이렇게 네네. 네, 표시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아, 이게 진작 알았으면 아까 좀 멀리서 테스트 해봤을 텐데. 아, 네, 자율주행을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까먹었어요. 네. 양보를 안 해주는데요. 천천히 들어가셔도 되세요. 네.